2011년 4월 4일 새벽 1시경 중국 광시성 류저우시 위평구에 살고 있었던 샤오장이라는 여자는 친구 생일 파티에 참석, 재미지게 놀다가 저녁 늦게 자기가 살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샤오장은요,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신 상태였어요. 그렇게 비틀비틀거리면서 아파트 복도를 걸어가는데 조심하지 않아 말랑말랑한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에 너무 놀란 샤오장은요, 뭐야 하면서 고개를 팍 돌렸죠. 봤더니 바닥에 큰 무언가가, 순간 샤오장은요 멍해졌어요. 저게 뭐야? 가만히 땅바닥에 앉아 그 무언가를 몇 분 동안 멍하니 쳐다만 봤었대요. 그러다 문득 정신이 팍 든 거예요. 뭐였겠습니까? 제가 미스테리 범죄 유튜버인데 당연히 사람이었죠. 놀란 그녀는요, 건물 전체가 울릴 정도로 악 소리 질렀습니다. 실제 그 소리에 아파트 주민들이 놀래가지고 불 다 켜고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봤더니 진짜 사람이 복도에 쓰러져 있어. 그렇게 처음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조사 결과 아파트 복도에 쓰러져 있던 사람은 여성이었는데 유난히 배가 불룩해. 와, 설마 임산부야? 이 임산부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요, 혹시 이 아파트 주민인가 싶어서 아파트 주민들한테 이 여자 본 적 있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 하나같이 처음 보는 여자라고. 주민들은요, 아니 이 여자 독극물 같은 거 먹고 스스로 죽은 거 아니에요? 뭐 맞은 흔적도 없고 현장에 핏자국도 없고 딱히 타살 흔적 안 보이는데, 혼자 죽을 거면 딴 데서 죽지 왜 우리 아파트에서 죽고 그래? 경찰은요, 한 이웃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됩니다. 사건 발생 전 아래에서 남녀가 크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이 사망한 여자는 해당 아파트 주민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아닌데 이 여자는 왜 여기서 죽은 걸까? 그것도 임산부가, 그것도 복도 한복판에. 사건 발생 전 들었다는 싸움 소리, 이게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웃 주민들은요, 이 아파트 주민 중 어떤 남자와 이 여자 연인 사이인 거지, 이 남자의 악일 뵌 거예요. 그런데 몇 시간 전 이 아파트에서 둘이 싸우기 시작. 너무 속상했던 나머지 이 여자가 복수심? 그런 거에 남자가 살던 이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 아닌가? 이건 뭐 아무런 근거 없는 주민들의 그냥 이야기예요. 이 해당 아파트 주민들, 이 여자 모르는 여자라는데 이 여자는 왜 여기서 죽었냐고. 그것도 임산부가. 바로 부검 들어갑니다. 사망한 여자의 나이는 40대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이때까지만 해도 이웃들 모두, 그리고 경찰까지 모두 임산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검해 보니까 뭐야, 임산부가 아닌 거예요. 배가 불룩해서 아이를 뵌지 알았는데 그냥 똥배였어. 사망 사인은 이 범인이 가느다랗고 긴 뾰족한 둔기로 이 여성의 머리를 쑥 찔러버렸어. 출혈성 쇼크사. 사망 시간은 24시간, 하루가 넘은 걸로 추정됐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아무런 핏자국도 없었어요. 거기다 이 아파트 주민들, 이 최초 발견자 샤오장이 이 시신을 최초 발견하기 전까지 아무도 이 복도에서 이 여자를 본 사람 없었습니다. 즉 이 말은 이 복도가 최초 사건 발생 현장이 아니다. 범인이 다른 어딘가에서 피해자를 죽이고 시신을 아파트 복도 여기로 옮겨놨다라는 말이죠.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보통은 살인 후에 시신을 유기하면 산속이나 사람들이 잘 볼 수 없는 곳에 숨기는 게 일반적인데 이 범인은 대놓고 아파트 복도에.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지? 그렇다면 이 피해자는 누구인 걸까? 시신 주변에서 신원을 알만한 물품 전혀 나온 게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실종자 전단지를 뿌려요. 이 여자를 아는 사람 연락 달라. 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전단지 붙이고 바로 다음날 오전 경찰서로 한 남자가 찾아와요. 그 남자의 이름은 심여명이라는 남자. 그 실종자 전단지 보고 왔는데요. 그 여자 이틀 전부터 실종 상태인 저희 누나 같습니다. 바로 시신 확인 들어가는데 맞네. 사망한 여자는 40대 심위엔. 그녀는요, 시신 발견된 아파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근처의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요, 결혼한 지 10년 차로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의 이름은 허설진. 경찰은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남동생 말로는 누나가 이틀 전부터 실종 상태였다고. 그런데 이 누나, 남편이 버젓이 있었단 말이죠. 이 남편은 자기 아내가 이틀 동안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왔는데 실종 신고도 안 하고 찾으려고 전혀 안 했네? 왜 이딴 행동을 했지? 이 남동생 왈, 최근 들어 이 누나와 매영, 이 부부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예 서로 한 집에 있어도 대화도 안 하는. 그렇다 보니 아내가 이틀 동안 집에 안 들어와도 그냥 뭐 알아서 친구 집이나 갔나 보지. 관심을 끄고 있었던 것 같다고. 경찰은요, 바로 이 남편 소환했습니다. 당신 아내 죽은 채 발견됐다. 아는 거 다 털어놔라.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시신 발견 이틀 전인 4월 2일 밤 11시경 아내가 같이 있다가 띠링 어떤 문자 한 통을 받더니 뭐 따로 말도 없이 다급하게 집을 나갔다고. 그리고 이렇게 발견됐다는 거예요. 남편 말로는 그날 그 시간 아내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 그 사람이 내 아내를 죽인 범인이라고. 이 말에 경찰 바로 아내의 통신 기록 다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그 시간 아내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 류진핑이라는 남자네. 그런데 통신 기록을 보니까 이 아내 유난히 이 남자랑 통화도 자주 하고 문자도 자주 했어. 아, 느낌이 딱 오죠? 이 둘 사이 예사롭지 않구만. 경찰 류진핑 바로 소환시킵니다. 너 그날 문자 보냈더라. 네 문자 받고 나간 후에 시신으로 발견됐어. 네가 죽였지? 그랬더니 류진핑 왈, 아, 그날 문자 제가 보낸 거 맞아요. 보고 싶다고 보자고 했죠. 그런데 안 나왔어요. 약속 장소에 제가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연락도 안 되고 오지도 않아서 그날 못 만났습니다. 와, 여러분, 우리가 경찰이라면 이 말 믿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죽여놓고 못 만났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정말 다른 진범이 따로 있는 건가? 남편은 당신 문자 받고 나갔다고 하는데 류진핑은 만나지 못했다. 이거 둘 중 하나 거짓말하는 건가? 자, 여기서 이런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 시신 발견된 아파트에 CCTV 없었어? 피해자 심위엔 부부가 살던 아파트 거기에는 다른 곳에서 죽이고 옮겼다면 CCTV 속에 딱 눈에 띌 것 같은데? 이 두 아파트에 CCTV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으면 뭐하냐고. 차 고장 나가지고 찍히지도 않는데 아무 도움 안 돼요. 이 아내가 류진핑의 문자를 받았던 시간은요, 한 저녁 10시에서 11시 정도? 되게 늦은 밤이었어요. 그랬다 보니 이 두 아파트 내에는 돌아다니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경찰은요, 이 부부가 살던 아파트, 그 아파트 경비원을 찾아갑니다. 남편 왈, 아내가 늦은 저녁 문자 받고 나갔다고 했잖아요. 저녁쯤에 이 여자 아파트 단지 나가는 거 보셨어요? 그랬더니 경비원이 아니요, 못 봤는데. 하지만 이것도 100% 믿을 수가 없는 게 경비원도 사람이잖아요. 막 눈에 불을 켜고 한 명 한 명 다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늦은 밤이라 잠깐 졸 때도 있고 업무를 보러 잠깐 자리를 비울 때도 있죠. 그 사이에 아내가 나갔을 수도 있는 거니까. 경찰이 수사에 난감해하고 있을 때 그때 피해자인 아내의 어린 딸이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그리곤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딸 말은 이래요. 4월 2일 밤 12시쯤에 자기가 방에 이제 누워 있었는데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2번 들렸다는 거예요.
한 번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린 후에 한 몇십 분 정도 지나 또다시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경찰은요, 이 얘기를 딱 듣는 그 순간 남편은 아내가 저녁에 문자를 받고 나갔다, 자기는 계속 집에 있었다 라고 했는데 아내가 문자를 받고 집에 나갔어요. 그리고 몇 분 후 자기도 나간 거예요. 경찰한테는 자기가 나간 걸 쏙 빼고 얘기한 거지. 경찰은요, 이 딸한테 딸,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요새 아빠 좀 이상한 행동이나 이런 거 없었니? 물었더니 이때 딸이 또 요새 아버지가 자주 제 핸드폰을 빌려 쓰세요. 경찰은 바로 이 남편 허설진의 핸드폰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별다른 게 없는데 왜 이 남자는 자기 딸 핸드폰을 빌려 쓰는 걸까? 남편의 핸드폰 통화, 그리고 문자, 사진, 검색 기록 등등 이상한 게 전혀 없는데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혹시 이 남편이 숨기는 게 핸드폰이 아닌 누군가의 번호가 아닐까? 경찰은 바로 이 딸의 통화 기록을 살펴봅니다. 봤더니 역시나 그 속에 낯선 번호 하나가. 번호 주인을 확인해 봤더니 마오샤오라는 여자네. 이 여자 25살이네. 뭐야, 이거 설마 내 언녀야? 아니, 아내 심위에는 류진핑이라는 남자랑 그렇고 저렇고, 남편 허설진은 25살 이 여자랑 또 그렇고 저랬던 거야? 이 부부 뭐야? 확인 결과 이 남편 허설진과 25살 마오샤오 3년 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돼가지고 내연 관계가 된 거예요. 그렇게 막 자기들 딴에 재밌다고 지내다가 웬걸 딱 걸렸네. 누구한테? 본처 심희엔한테.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때까지 네 아내 내연남 없었대요. 난 깨끗하게 내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내 남편 곁에 새파랗게 어린 년이 달라붙어있네. 그 순간 빡 돈 겁니다. 매일같이 싸워요. 그러다 너만 바람필 줄 알아? 난 뭐 인기 없어서 이러고 있는지 아니? 맞바람을 펴버린 거예요. 그 상대자가 누구? 류진핑. 경찰 바로 25살 마오샤오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허설진이 이제 사건 발생 이틀 전인 4월 2일 밤 12시경 자기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만나자고. 그래서 이때 자기가 자기 이제 오토바이를 몰고 허설진 아파트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야, 나 자기 아파트 입구야. 얼른 내려와. 그리고 얼마 안 가. 이 허설진이 내려왔대요. 그래서 딱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맞다. 나 뭐 놔두고 온 게 있다. 잠깐 기다려. 다시 아파트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그렇게 기다리는데 이 남자가 한참이 지나도 안 와. 전화해도 안 받고. 그러니까 좀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본처가 있는 유부남 집 앞인 거잖아요. 본처 심희엔과 마주칠까봐. 뭘 가지러 갔길래 이렇게 안 나와. 한참 기다리다가 이제 무섭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냥 다시 집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서 마오샤오가 무슨 비닐봉지 같은 걸 경찰한테 건네요. 이거 그날 밤 허설진이 뭐 놔두고 온 게 있다면서 다시 집으로 올라가기 전에 저한테 가지고 있으라고 맡겼던 거예요. 그걸 딱 열어봤더니 엄마야, 현금 수백만 원과 심희엔의 핸드폰이. 아내가 실종된 2일 저녁 12시경 이 남편은 왜 아내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던 거며 수백만 원은 또 뭐야? 딸이 들었다는 두 번 현관문이 여닫히는 소리. 내연녀가 왔는데 뭘 두고 왔길래 다시 올라간 거며 왜 한참을 내려오지 않았던 걸까? 만약 범인이 이 남편이라면 최초 사건 현장은 아마도 이들의 집일 거예요. 경찰 바로 이 부부의 집 쳐들어갑니다. 수색 시작. 막 수색하는데 어라? 다른 방들은 다 열려있는데 안방 문만 잠겨있어. 와, 이거 똥꾸렁내가 나는데? 어이, 허설진씨, 이 안방 문은 왜 잠가둔 거예요? 이거 열어봐요. 그랬더니 그 방 문이 고장나서 저절로 잠긴 거예요 라면서 못 연다고 핑계를. 나중에는요, 방 열쇠를 또 잃어버렸다고.
그런데 이게 경찰한테 먹힙니까? 문을 부숴서라도 열지. 강제로 딱 따고 들어갔더니 뭐 특별한 거 없는데? 깨끗한 거예요. 이게 더 의심이 샀습니다. 당시 이 집의 다른 방들은요, 엄청 좀 어지러웠어요. 막 정리 안 돼 있고 어수선했습니다. 그런데 안방만 깨끗해. 티끌 하나 없네. 아, 남편 너 이 방만 청소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경찰, 네가 깨끗이 한다고 우리가 못 찾을 것 같아? 막 더 오기가 생겨. 섬세한 곳까지 다 팝니다. 그 결과 침대 시트 모서리가 잘려있네. 왜 침대 시트 한쪽을 잘랐을까? 혹시 그 잘려진 시트에 피해자 아내의 피가 묻어있었나? 이뿐만이 아닌 경찰은 안방 옷장에서 또 다른 단서를 발견합니다. 나무로 된 옷장, 이 옷장 안쪽 벽에 핏자국이. 확인 결과 이 안에 심의엔의 피네. 묻어있는 핏자국만으로도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하죠. 이 옷장 안에 있는 핏자국으로 보아 이놈이 2일날 저녁 아내 죽이고 아내 시신을 옷장 안에 내내 넣어두고 있었네. 그런데 이게 점점 냄새도 나고 부패가 진행되니 어찌해야 될지 몰라 이틀 후인 4일날 시신 발견된 아파트에 버리고 간 거네. 와, 피까지 나왔어요. 빼박이죠. 그제서야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끼는 왜 아내를 죽인 걸까요? 앞서 언급했지만 이 두 사람 완전히 깨졌어요. 각각 내연남, 내연녀 생겼죠. 2011년 4월 2일 오후 11시경 진짜 심의에는 리진핑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보고 싶다고, 보자고, 나오라고. 그래서 이때 아내는요, 이쁘게 치장하고 나갈 준비를 했죠. 그런데 와, 지가 쳐 바람 필 때는 아내가 울고불고 해도 쳐 보지도 않더니 반대로 아내가 바람난 것 같아. 다른 남자 만나겠다고 막 치장하고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배기 싫어. 그래서 야, 너 어디 가냐? 이 시간에 누구 만나러 가냐고. 너 딴 놈이랑 데이트하러 가냐? 야, 쳐 나가서 들어오지 마. 딱 쏜 거예요. 이때 이 남편 허설지는요, 이 기회를 빌미로 아내한테 이혼하자고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했대요. 그 전까진 이혼하자고 해도 아내가 딸도 있고 이제 이혼은 안 한다고 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날 더 강하게 밀어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날 아내가 그래, 이혼해. 대신 조건 있어. 모든 재산 다 두고 가. 재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당신 먼저 바람 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와, 그 얘기 듣는 그 순간 이 남편 빡친 거예요. 야, 이 집, 이 재산 모든 거 다 내가 악착같이 돈 벌어가지고 이런 거 아니야. 네가 뭐 나가서 일을 해봤냐 뭘 해봤냐. 이거 다 내가 벌어가지고 한 것들 아니야. 그런데 다 두고 가라고? 내가 미쳤냐? 그냥 나가라고. 몸만 나가라고. 그럼 이혼해 줄게. 이 심의엔 또한 남편 꼴도 보기 싫었어요. 사실상 같이 바람핀 자기도 똑같은 사람인 건데. 여튼 이런 아내의 요구, 남편 허설지는 절대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너무 하고 싶어. 이 남편은요, 이 일 늦은 저녁 자기한테 이런 말 하는 아내 심의엔이 너무 싫었습니다. 경멸할 정도로, 소름 끼칠 정도로. 그래서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곤 그 드라이버 같은 거 있죠. 그걸 들고 온 거예요. 그걸로 방심하고 있었던 아내의 머리를 푹 쑤셔버린 겁니다. 드라이버 같은 걸로 이 머리를 그냥 푹. 웃긴 게요, 자기는 안 걸릴 자신이 있었대요. 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이때 딸이 자기 방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고 있는 것 같아. 전혀 이 상황 눈치채지 못했어. 그래서 급히 자기 아내 시신을 옷장 안에 숨기고 방을 다 치웁니다. 그리고 한동안 생각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이거 무거워가지고 혼자 옮기지도 못할 것 같은데. 토막 낼까? 하지만 토막 낼 용기가 안 나. 그거 막 만지고 자를 용기가. 그러다 생각이 난 겁니다. 누가? 마오샤오가. 마오샤오, 날 사랑하니까 내가 도와달라 하면 도와줄 거야. 그래서 마오샤오한테 저녁에 전화했던 거예요.
보자고, 우리 집 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왔죠. 처음에 왔을 때 지 혼자 집에서 나와가지고 마오샤오를 만나러 갔어요. 그렇게 이때 둘이 좀 얘기를 나누는데 불현듯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이 여자한테 내가 지금 아내 죽였고 시신유기 도와달라 어째달라 하면 왠지 날 배신하고 신고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걸 서로 덮어줄 정도로 우리 관계가 막 돈독하지도 않고 그 정도로 날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아. 이날 얘기를 좀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여자를 끼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핑계를 댄 게 나 위에 뭐 두고 왔네. 그렇게 다시 집에 올라와서 시간을 끈 거예요. 일부러 마오샤오 가라고. 일부러 집에 다시 올라와서 안 나간 거예요. 일부러. 그는요, 집안에서 마오샤오 이제 오토바이가 다시 떠나기를 기다리다가 가는 걸 보고 나서야 안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들었다는 두 번의 현관문 소리는요, 마오샤오가 집 앞에 왔다고 하니 이 남편 허설진이 그래? 나갈게. 현관문을 열고 나갔죠. 한 번. 그 후에 뭐 두고 왔다. 그러면서 다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죠. 이렇게 두 번이었던 거예요. 애초부터 이 아내 심위에는 외출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건 후 며칠 동안 이 허설지는 밤을 샜습니다. 이 아내 시신을 어떻게 유기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 그래서 무작정 자기 차에 시신을 싣고 막 돌아다니는데 순간 갑갑하고 짜증이 확 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 지금 뭐 하는 거냐? 몰라. 그렇게 쓰레기 버리듯이 그냥 툭 버리고 가버리는데 거기가 어디? 최초 시신을 발견했던 복도였던 거예요. 연고 없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그냥 버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잤대요. 이게 무슨 개 같은 상황이야. 2011년 12월 13일 이 남편 허설진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중국이니까 사형? 아니요. 이때 징역 15년 나옵니다. 아무래도 미성년자인 딸이 아직 있고 둘 다 맞바람에 여러 가지가 가만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15년이면 너무 짧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 징역 15년 받아 이제 형기를 다 채우고 나오면 자기의 유일한 혈육인 핏줄인 딸을 찾아오겠죠. 그럼 이 딸은 자기 엄마를 무참히 죽인 이 아빠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 아내를 무참히 죽인 한 살인마 남편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